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앰베서더 디노입니다. NFT에 대한 거래량이나 프로젝트 순위를 볼 때 항상 카르다노의 NFT는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크립토슬램에서 카르다노 NFT, 줄여서 CNFT를 상장하였고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포브스에서도 CNFT의 거래량이 전체 암호화폐에서 3위에 이른다며 기사를 내기도 하는 등 점차 메인스트림으로 포함되려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NFT를 대행하여 발행해주는 NFT 메이커 NMKR이 AWS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조인하였습니다. NMKR은 10월 4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CNFT 프로젝트 코노코피아스, 속칭 풍요의 불이 초기 IDO를 통해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 토큰을 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카르다노 네트워크에도 토큰을 발행했는데요. 양 체인 간에 브릿지가 없었기 때문에 토큰의 가격 괴리 현상이 생겼고, 아무래도 카르다노 기반의 프로젝트이다 보니 카르다노 온체인 덱스에서 거래 가능한 코피 토큰의 가격이 약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상반기부터 두 체인 간의 브릿지를 놓겠다던 체인포트에서 최근 실제 브릿지를 릴리즈했고, 현재 코피의 가격은 서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드립드랍즈에서 내년 상반기 새로운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어나운스 하였습니다. 현재 드립드랍즈는 드립 프로 서비스를 통해 20개까지 지갑을 등록해서 기존 지갑당 토큰 10개 발행이 아닌 제한이 없이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발행된 토큰들은 등록된 각각의 지갑으로 전송이 됩니다. 신제품 출시 예고 및 드립 프로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어졌기에 단일 지갑으로의 토큰 집중 전송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카르다노와 에르고 블록체인은 동일한 회계 모델 EUTXO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르고는 스마트 컨택트도 가능한 POW 방식의 프로젝트입니다. 때문에 카르다노와 에르고 양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DApp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로젠 브릿지도 카르다노와 에르고 양쪽 모두를 오갈 수 있도록 브릿지를 구성하는 프로젝트이며, 이전부터 IOG로부터 설명되었던 바벨피를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피는 카르다노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있어 에이다를 수수료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에르고 지갑 사용자들이 지불하기 용이한 토큰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내부적인 별도의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에이다가 수수료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SPO나 불특정 다수의 유동성도 활용될 수 있을 예정으로, 바벨피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수수료를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고, 별도의 토큰을 받고 에이다를 대신 지불해주는 제공자들은 부가적인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 클라우드 업체 해츠너에서 솔라나 밸리데이터 1000개 노드를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해츠너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초는 치아 프로젝트의 채굴자들을 내쫓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토리지 리소스를 지나치게 낭비해서 디스크 드라이브에 빠른 마모를 유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높은 밸리데이터 서버의 스펙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내외부적인 트래픽 처리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주다가 차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르다노의 스테이크풀 운영자들도 상당한 양의 서버를 해츠너에 배치하고 있으며, 제가 운영하는 디노풀을 포함해서 한국인의 SPO들도 많이 애용하는 것이 해츠너입니다. 하지만 카르다노는 POS의 표준이라 할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스테이크풀의 리소스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에서도 보이듯 스테이크풀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최소의 자원도 솔라나에 비해서 매우 적은 상태이며, 실제 운영 환경을 모니터링해봐도 할당된 CPU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메모리도 16기가 중 지속적으로 13.1기가만을 사용 중입니다. 더 많이 사용될 경우에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 아래에 있는 수압 영역이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사용치가 적다는 것은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처럼 과도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카르다노의 POS에 기여하고 있는 서버를 해츠너사에서 다른 일반적인 서버와 식별하기도 어렵고, 그들의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퇴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해츠너에 구성하지 않은 스테이크풀 운영자들이 해츠너의 스테이크풀을 구성한 운영자들은 풀을 옮겨서 구성해야 하며, 위임자들 또한 다른 풀로 위임을 옮겨야 한다고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노풀에서도 몇 분 정도 옮기신 것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런 분들 외에도 불안감을 혹시라도 갖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릴레이 서버 중 하나를 미국의 벌트르사로 변경하였고, 기존의 해츠너 구성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해치너사에서 서버 이용을 막는다면 사전에 미리 메일을 통해서 공지를 할 것이고, 저는 벌트르사에서 운영되는 릴레이 노드를 활용해서 즉각적인 풀 이전 및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웹서밋 2022에 찰스 호스킨슨이 키노트 세션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반짝이며 사라진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 펼쳐질 크립토 커런시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2년 전부터 찰스 호스킨슨은 블록체인과 D앱을 활용해서 트위터의 인증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였는데요.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의 강경한 월 구독료 $8 진행과 어떤 암호화폐와 솔루션들이 도입될지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트윗상에서는 어떤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가 여기저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카르다노 에이다의 트위터 플랫폼 입성을 기원하는 재미있는 짤들도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지난 5년간 진행된 IOG의 개발 업데이트가 20여 개의 키노트를 통해 진행되는 스카페스트가 진행됩니다. 해당 이벤트에서 찰스는 그동안 11월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스닉픽했던 보따리를 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드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크립토 뉴스 플래시에서는 히드라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0.8 버전으로 테스트넷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 및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공표할 만한 것은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주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예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카페스트 이후에는 카르다노 서밋 2022가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는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되지만 세계 각지에서 카르다노로부터 펀딩된 지원금으로 로컬 미더의 형태로 병행되어 운영됩니다. 한국도 현재 참여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주최 측으로부터 발표 제안을 받기는 했는데요. 얼굴을 알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이번 카르다노 서밋 2022에도 1년 전에 그랬던 것과 비슷하게 이벤트성 NFT가 증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NFT 발행 업체는 12월에 민팅을 준비 중인 털프라는 곳입니다. 깃허브에서 발표되는 주간 단위 암호화폐 개발 활동에서 오랜만에 카르다노가 압도적인 활동량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카르다노 주간 개발 활동 리포트입니다. 카르다노 네트워크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3,500건을 돌파하였고, 지속적으로 카르다노 네트워크에는 트랜잭션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IOG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별 프로젝트들은 문제없이 개발되고 있으며, 카탈리스트 펀드 9은 금주 주말에 보상이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습니다. 카탈리스트 펀드 10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한 후에 진행될 예정이기에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는 to be determined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주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